안녕하세요. 체리신만입니다. 오늘은 귀농 기산촌에서 실패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이제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전체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이제 끝까지 많이 못하고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장 만드는 데까지 준비해야 될 거, 그리고 중요한 점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야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 대부분이 보면 그냥 무작정 자기 연고지 있는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뭐 내 연고지가 크게 의미는 없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산문에 있지만은 어떤 작물을 할 거면 그 작물이 잘 되는 지역, 또는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게 좀 덜한 지역, 기왕 찾는 거면 그런 지역이 낫겠죠. 그래서 일단 토지 매입이나 임야 매입할 때 중요한 점은 일단은 길이 있어야 돼요.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맹지도 많아요. 일단 길이 있는 거. 그리고 임야 매입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요하겠죠. 임야 매입은 이렇게 지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에, 제,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임야 매입하는데 가장 큰 기준점은 뭔가 하면, 요렇게 보면 지도에 보면 줄이 하얗게 있어요. 여길 등고선이라고 하는데, 요 등고선이 땡겨서 거리를 이렇게 재어보면 요 등고선 한 칸이 20m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20m 이상 나와줘야만이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좀 수월하게 일할 수 그나마 수월하게는 아니죠. 어차피 산이니까 힘은 들어요. 힘은 드는데 요 등고선이 20m 이상 나와줘야만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경사 정도가 나와요. 예. 그래서 요 등고선도 중요하고, 자금로는 기본적인 요 길은, 농로나 도로는 물고 있는 임야가 좋겠죠. 뭐 맹지인데 일단 뭐 샀어요. 샀는데 누가 뭐 내 쓰라고 땅을 그냥 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 도로 현안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포장만 돼 있으면 현안길도 길로 인정이 되는데, 비포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면 길로 인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포장되어 있는 길, 농로길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는 토지나 임야를 살 때 위치 선정, 지역 선정은, 보통 그 지역에 가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작물마다 각 지역마다 좀 틀린 건 있어요. 요 보면 대구 이남 지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임산물을 재배를 요즘 많이 하는 엄나무를 예로 들면, 경남권에 경남권에 울산 이렇게 보면 해안가로도 괜찮아요. 영덕부터 해서 이렇게 울산 경남 요 파란 라인 아래쪽은, 뭐 물론 전남 쪽도 마찬가지겠죠. 요 푸른색을 칠해져 있는 요 뭐 밀양 이쪽 아래쪽은, 밀양이나 전남 전북 해안까지도 이쪽은 저런 게 있어요. 온도가 아무래도 겨울이 좀 따뜻하겠죠. 그러면 엄나무 순이 내륙 지방보다는 빨리 올라와요. 빨리 올라오면 금액이 비싸겠죠. 이런 데서는 그런 걸로 하면 성공하실 수 있겠죠. 일반 내륙에서 뭐 엄나무 순을 1kg에 2만 원 받는다 하면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4만 원까지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 때문에 선택하는 작물에 따라서 재배 지역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가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래 보면 여기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이 충북, 경북 북부 지역 이북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사과나 이런 게. 지금은 강원권에서 나오는 사과를 제일 좋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 그 작물에 맞는 지역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작물 선택이나 품종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작물 선택을 하실 때는 품종 선택 이런 거 하실 때는 보면 뭐 본인이 뭐 하고 딱히 뭐 어떤 작물을 하고 싶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어차피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하면 뭐 일도 적어야 되고 돈도 많이 안 들어야 되고 그런 건 잘 없어요. 일이 적으면 돈이 많이 들고요. 돈이 많이 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일반 과수를 한다 생각하면 약도 많이 쳐야 될 것이고 풀 관리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품종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다래 같은 경우는 임산물이죠. 다래는 임산물인데 다리를 예를 들면 묘목값은 크게 부담이 안 가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비싸긴 하던데 평년에는 다리 묘목 금액이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시설비가 많이 들고 뭐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좀 선택을 하고 기산촌이나 기농을 하시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처음에 작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품종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다니셔야 돼요. 뭐 집에 앉아서 뭐 인터넷이 아무리 좋아도 집에 앉아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한계가 있어요, 집에서는. 내가 눈으로 안 보고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만 들으면 답이 안 나와요. 농사기 때문에. 사람마다 농사 짓는 방법도 다 틀리고 다니시면서 농장에 견학하고 다니시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럴 거예요. 아, 내 건 이래서 좋아, 내 건 이래서 좋아하는데 뭐 믿을 거 별로 없겠죠. 가서 본인도 눈으로 보시고 내가 습득할 거는 습득하시면 되고 버릴 건 버리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농가에 가면 농장주들은 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아, 나는 내가 이 분야에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이런 자부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들이 들을 건 듣고 흘려버릴 건 흘려버리시고 이야기 들어보면 답은 뭐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이 대부분은 표시가 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 마지막 내용은 예정지 작업입니다. 뭐 밭 같은 경우도 예정지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남이 뭐 수십 년 동안 농사 짓던 땅을 예정지 작업은 남이 수십 년 농사 짓던 땅에 가서 그냥 거기에다 거름 주고 노타리 치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가 새 흙으로 싹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게 좋습니다. 요 새 흙으로 만드는 논밭 같은 경우는 새 흙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객토하는 데서 흙을 받든지 아니면 위에 흙이랑 아래 흙을 바꿔주든지 좀 깊이 땅속에 깊이 있던 흙을 올려서 예정주를 해주면 훨씬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임야 같은 경우는 예정지 작업하는데 시간도 소요가 많이 돼요. 임야는 예정지 작업하는데 기본적으로 1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벌목하고 난 뒤에 1차적으로는 이제 시군에 산림과에 가서 벌목을 해야 되겠죠. 벌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층 식생이라 하죠. 뭐 아카시아나 작은 나무들이나 뭐 이런 억새나 칡 이런 땅 속에 자생하고 있는 그런 뿌리들을 죽여놓고 해야 돼요. 그걸 안 죽이면 작물을 심어 놓고는 그 아카시아 뿌리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 뿌리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물을 심어 놓고는 아카시아 뿌리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관에 시청이나 구청 산리가에 가면 겨울에 벌목을 하면 내년 봄에 나무를 심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심으면 다 망하죠.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뭐 안 망할 수는 있어요. 매일같이 나가서 뭐 열심히 일하시면 안 망할 수는 있는데 힘들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차적으로 벌목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냥 산을 그대로 두시면 돼요. 가만두면 예를 들어서 뭐 12월에서 2월 안에 겨울에 벌목을 하면 한 7월 때까지 그냥 가만두시면 됩니다. 가만두면 아카시아에서 새순들이 다 올라와요.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만 벌목하면 죽는 건 소나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카시아나 참나무 이런 데서 새순이 막 올라오면 그 나무 뿌리 죽이는 농약이 있어요. 그거를 한 2배 정도 독하게 해서
나무 새순 나왔는 잎이 가장 무성할 때 잎에다가 치는 거예요. 잎에다가 싹 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잎이 산이 이제 잡목이 나고 아카시아가 나고 이래서 산이 진한 녹색을 띠던 산이 검게 변합니다. 검게 변하고 한 달 정도 더 지나면 이제 총 2달 되겠죠. 한 50일 정도가 지나가면 이제 그런 약효가 나무 뿌리 끝까지 다 갑니다. 뿌리 끝까지 갔을 때 뭐 뿌리를 걷어낸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비고 난 뒤에 발라보면 죽긴 죽어요. 근데 뿌리 끝까지, 아카시아 뿌리는 끝까지 죽진 않습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겠죠. 아카시아 뿌리는 뿌리 끝부분에 10cm만 살아있어도 거기에서 새순을 다 밀어 올립니다. 그럼 땅속에 깊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뽑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잎에다가 약을 쳐서 한번 정리를 싹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아카시아는 옆에 근처 산에서 날아오는 씨앗에서 발화되는 아카시아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쏙쏙 뽑아도 잘 뽑히니까 예정지 작업은 그렇게 해서 아카시아나 잡목 뿌리 같은 거를 좀 잡아 주셔야 우리가 어떤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산을 벌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만 어떤 나무를 심어서 제대로 나무가 클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 땅 속에는 나무 뿌리가 기존에 뭐 자연님식으로 있던 산은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뿌리를 없애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묘목을 심으면 그 묘목이 잘 자랄 수가 없겠죠. 거름을 줘도 마찬가지고 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무가 별로 영양분을 크게 흡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성장도 늦고 실패할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아카시아 뿌리를 다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별도의 허가를 안 내도 요즘은 임야에 포크레인 들어가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포크레인을 넣어서 나무 심는 자리 최소한 뭐 사방 1.5m씩이라도 해서 흙을 아래 위 흙을 좀 바꿔주면 좋아요. 뭐 어떤 분들은 지 표면에 낙엽 있고 막 이래서 거기에 뭐 거름 성분도 좋고 부엽토층이 거름으로 아주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부엽토 거름 안 됩니다. 부엽토 거름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부엽토를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나무가 잘 자라고 못 자라고 하는데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결국에는 돈 주고 유박 사서 유박이라는 거름 팝니다. 캡슐로 되는 거. 그걸 줘야만 나무가 크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심을 때 사방 1m 50씩 해서 아래 위 흙을 바꿔주고 또 어떤 나무를 심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무 심을 때는 땅 속에 거름 주는 법 없습니다. 밑거름 주는 거 없습니다. 나무 심고 난 뒤에 다 위에서 거름을 주면 거름이 녹아 들어가서 나무가 다 흡수를 합니다. 인터넷에 혹은 뭐 어떤 분들은 보면 뭐 밑에 거름을 얼만큼 주고 막 이렇게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나무가 죽을 확률이 많아지겠죠. 가스가 올라오니까. 나무 심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작물 선택하고 품종 선택은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조금 발품을 많이 팔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해서, 뭐 일단 작업로 하고, 이렇게 해서 농장을 조성해 놓으면, 그렇게 해 놓으면 크게 실패하는 일은 많이 없어요. 단,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농장에 잡목을 다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토사가 힘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장비 작업을 많이 해 놓으시면 토사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그런 거는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별 다른 부자니까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토지 매입하고 임야 매입할 때 신경 쓰시고 또 위치나 지역 그리고 자금 이제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작물 선택이나 품종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품종 선택을 하실 때는 지금 당장에 그 품종 중에서 제일 비싼 나무 심으면 돼요. 묘목상에서 이유 없이 비싸게 팔지는 않아요. 뭐 본인이 어떤 한 가지를 하려고 딱 계산이 100% 답이 나왔다 하면 뭐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호두를 심는다 하면 호두는 뭘 심어야 되지? 이게 아니고 가가지고 지금 나오는 호두 중에서
최고 좋다 하는 품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거 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제일 적겠죠. 예, 그렇게 하고 예정지 작업하는 것도 신경 써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농장 만드는데 조금 수월할 겁니다. 예정지 작업하고 나무 심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1년 걸린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벌목하고 나무 바로 심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상 오늘은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